언론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뻔히 눈 뜨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만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1차 세계대전 때도 이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그 세르비아의 사람들, 암살자가 사라예보라는 데서, 사라예보라는 나라는 그때 보스니아, 지금 보스니아죠. 사라예보, 그 당시는 오스트리아 영토였습니다. 거기에 그걸 방문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전포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스트리아하고 동맹국은 독일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힘이 별로 없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참에 이 러시아가 계속 뒤에서 조종하는 저 세르비아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발칸반도 문제를 여기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쳐들어가서 이 세르비아를 항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혼자 힘으로는 그럽니까? 독일의 빌헬름 2세한테 대사와 장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밀어달라고 하니까 빌헬름 2세가 백지수표를 끊어줬어요. 마음대로 하라.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은 전폭적으로 오스트리아를 지지합니다 해가지고 이 백지수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세르비아의 후견 세력은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감옥하니까 전쟁을 하기 싫었어요. 그때 전쟁하고 싶어하는 나라는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도 니콜라이 2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마지못해. 그러나 세르비아의 후견 세력이 세르비아가 당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 전쟁을 할 때는 예비군도 동원돼야 되고 예비사단도 동원돼야 하니까 반드시 이게 동원령이 내려져야 됩니다. 전쟁은 그 전 단계로서 동원령이 내려야 돼요. 이 동원령이 내려지면은 전부 긴장을 합니다. 아, 이게 전쟁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북한이 전쟁하는 것을 뭐 대충 48시간 이전에는 안다고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북한이 총동원령을 내리면 이건 전쟁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러시아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오스트리아에 대한 총동원령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나섰어요. 독일이 나서가지고 러시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총동원령 그거 취소하지 않으면 선전포고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 총동원령을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이 먼저 군대를 딱 동원해버리면 그걸 가만 안 두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등해버리죠. 이쪽에서 총동원령을 내리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총동원령을 내리든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총동원령을 내리지 않으면 그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군대는 얼마가 안 돼요. 러시아한테 최후 통첩을 독일이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멈출 수가 없게 됐어요. 어느 한 국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려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굴러가는 큰 쇳덩어리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그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큰 국가 체제가 수백만이 총동원되는데 그걸 한번 딱 보상을 눌러버리면 자동적으로 굴러가요. 이거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잘못하면 황제가 날아가 버려요.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고 하니까. 물론 러시아가 총동원령 중지하려는 독일의 요구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미리 이야기해준 대로 러시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러시아와 동맹한 나라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싸우기 싫은데 이 러시아가 독일에 선전포고했으니까 러시아와의 조약에 의해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됐어요.
영국은 가만, 영국은 지금 그 사업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국은 또 프랑스와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려들기 싫어가지고 독일한테 벨기에를 치면은 우리가 선전포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벨기에만 침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언지를 줍니다. 그런데 독일 군대는 어떤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벨기에를 돌파를 해가지고 파리를 보유하는 이런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임기응변으로 전투하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작전 계획대로 하는 거지. 그 작전 계획에 보면은 독일 군대는 반드시 벨기에를 쳐들어가서 벨기에를 지나가 가지고 이 파리를 후방에서 포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외무장관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영국 선전 보호하니까 좀 다른 작전 계획을 세워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독일 군부가 무시하고 그냥 벨기에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독일에 선전 보호를 하는 바람에 이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를 빼고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이 전쟁이 이렇게 유럽 전체의 전쟁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원인을 연구를 할 때 이 1차 세계대전 연구를 많이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전쟁으로 다 엮여 들어가 버렸느냐. 이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독일이 오스트리아한테 당신이 뭘 하든지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 주의 주장들이 요새